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급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있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앉았네요. 어쨌든 카카오 2022년 신입 개발자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제가 그 문의도 많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제가 그 노하우를 제가 10년 전에 얘기지만 제가 다음 공채 면접관이었고 그리고 채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교육을 해봤어요. 신입 공채를. 그래서 뭐 수백 명을 뽑았는데 그때의 기억을 좀 되살려서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뀌었죠. 제가 입사할 당시만 해도 그때는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코딩 테스트를 보는 이런 문화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검색까지 해가면서 다 풀 수 있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입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니어 코딩 구독자분들이 많이 입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번 공개 채용은요 9월 6일이죠 공고문을 잠깐 보시면 9월 6일 17시까지 입사 지원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의 학력, 전공, 나이, 성별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학력이 어떻게 됐든 뭐 어떤 경력을 갖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뽑힐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고요. 실제로 신입 공채들을 뽑고 나면 퍼센테이지가 그래요. 뭐 30%는 실력이 되게 안 좋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뽑힌 친구 중에. 그리고 입사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입사 지원 하시고요. 9월 6일 월요일까지 저녁 5시까지니까 오후 5시까지니까 시간 엄수하셔야겠죠. 가능하면 일요일까지 그냥 입사 지원 하십시오. 월요일까지 미루지 마시고. 그리고 9월 11일 토요일에 뭐 다음 주 토요일이겠네요. 다음 주 토요일에 1차 코딩 테스트가 있습니다. 1차 코딩 테스트는 알고리즘 문제겠죠. 간단한. 그 다음에 2차 코딩 테스트가 이제 1차 코딩 테스트 합격하신 분은 2차 코딩 테스트가 있는데 2차 코딩 테스트는 애플리케이션, 뭐 완전한 애플리케이션은 아니지만 애플리케이션의 어떠한 기능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코딩을 할 겁니다. 그리고 2차까지 합격하신 분들은 3차에 이제 기술 면접 보실 거고요. 그래서 기술 면접 때 이제 많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4차 인성 면접.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서류는 요번에 뭐 이력서건 자기소개서건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지원하시면 되고요. 1차 코딩 테스트는 알고리즘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 반에 제가 요번에 과제로 내준 숫자 야구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세 자리 숫자를 컴퓨터가 정하고 그 세 자리 숫자를 이제 플레이어가 맞추는 그런 게임인데요. 그래서 그 게임을 실제로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풀이 과정은 제가 내일 영상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그 풀이를 하면서 1차, 2차 코딩 테스트에 대한 대비 요령이라든지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요.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1차는 프로그래머스에서 이루어지죠. 프로그래머스 사이트 다 아실 거고 프로그래머스 사이트에서 알고리즘 문제 뭐 난이도는 1번은 쉽고 2번은 좀 더 어렵고 3번은 조금 더 어렵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를 먼저 풀 때 근데 프로그래머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다 테스트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 검증도 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은 이제 이 프로그래머스는 자동 채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 때는 제가 면접관일 때는 1차 합격자들 중에 일부는 이미 봤어요. 제가 코드를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짰는지를 다 합격했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짰는지를 보긴 하는데 다 볼 수는 없어요. 1차 합격자는 많기 때문에 많이 걸른다 하더라도 인원수가 뭐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고 일부는 보겠죠. 언제 보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2차까지 합격한 사람. 2차까지 합격한 경우에 1차 여러분들이 코딩했던 거를 그때 봅니다. 보고 기술 면접 때 그거를 이용해서 제가 면접을 보는 거죠. 그래서 1차를 그냥 개무시하고 짜시면 안 돼요. 테스트만 통과하고 효율성만 좋다고 해서 좋은 코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1차 코딩 테스트도 신경 써서 짜셔야 된다. 그래야지 기술 면접에서 붙을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1차 통과했다고 1차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달고 다니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작년 문제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숫자 야구 게임을 예를 들자면, 숫자 야구 게임에는 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검증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이제 스코어를 내는 거, 체크를 하는 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릿수가 같으면 스트라이크, 자릿수가 다른데 숫자가 있으면 볼, 이런 걸 이제 코딩하는 거는 1차 면접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알고리즘 문제 어떻게 짤 건데,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짤 거냐면, 실제로 그 카카오의 API, 오픈 API 같은 걸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특정한 기능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 코드도 잘 짜야겠죠, 신경 써서. 그래서 1차든 2차든 1번, 2번, 3번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예전에는 코드를 다 보면서 채점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프로그래머스를 안 쓰고. 뭐 언제부터 이걸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몇 년도부터 썼는지는. 어쨌든, 1번 문제를 1번 문제가 쉽다고 해서 대충 짜고 그냥 테스트 통과하고 끝났다고 덮지 마시고, 코드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십시오. 그래서 보고, 1번 문제를 잘 짜야 돼요. 근데 1번 문제가 만약에 부실하잖아. 변수명이라든지 이런 거, 변수명을 잘못 썼다, 함수 이름을 잘못 썼다. 그렇다고 해서 뭐 통과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테스트. 그리고 뭐 2차 같은 경우는 코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변수명, 함수명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짜시고요. 그리고 주석도 너무 많이 달지 말고 그냥 꼭 필요한 것만 달되, 제 생각에는 안 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석을 안 달지 말고 함수명, 변수명 그 자체가 뭘 나타내는지를 알 수 있도록 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기술 면접 보는 면접관이 1차, 2차 여러분들이 짠 코드를 미리 볼 때 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 그 정도는 짜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를 아주 잘 짰다 그러면 2번 문제는 당연히 잘 짰겠죠. 그래서 2번 문제가 어려우니까 2번 문제는 어떻게 핵심적인 기능이 있어요, 되게 짜기 힘든 부분, 이런 부분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코딩 스타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드의 구성 이런 거 전체적인 걸 봐가지고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때요? 2번 문제 읽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겠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1번 문제를 신경 써서 좀 짜시라. 시간 조금 더 들여서, 쉬운 문제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래야지 2번 문제에서 이 사람 이제 면접관이 읽고 싶은 마음이 들고 2번 부분도 봅니다. 그래서 잘 짰네 라는 걸 가지고 기술 면접을 봐야겠죠. 신입한테 물어볼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물어볼 거고요. 이제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비전공자다 그랬을 때는 당신이 왜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전공자 같은 경우는 왜 개발을 전공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리 있는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가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아마 서류가 들어가겠죠. 서류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스토리가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고, 코딩 테스트도 이런 식으로 짜는 겁니다. 자, 1번, 2번 다 짰어요. 근데 3번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못 짜요. 이게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5시간이거든요. 2시부터 5시인가 이런데, 아무튼 요 5시간 동안에 제가 이걸 다 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 이제 나오겠지만, 이건 50%대, 이거는 20%대, 이렇습니다. 이건 30%대, 좀 이따 좀 볼게요. 이렇게 작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거의 없죠. 이런 식으로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1번, 그리고 물론
어렵기 때문에 그렇으니까, 자, 내가 어렵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난 1번도 못 풀겠어. 이러면 좀 심각하죠, 그때는. 그때는 다 이제 공부가 부족했던 거고, 이제 2번 같은 경우 어려운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못 푸니까, 20%라면. 3번 문제는 거의 못 풀겠죠. 그럼 어떻게 짜냐면 1번을 잘 짰어요. 1번은 쉬우니까. 그래서 2번을 이제 코딩을 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함수 단위로 내가 뭘 할 건지, 네, 내가 어떤 것들을 할 건데, 라는 게 이렇게 함수로 쭉 정해져요. 함수로 딱 정해지고 이 함수들의 속을 그 다음에 코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밸리드 체크야. 그러면 뭐 펑션 자바스크립트로 예를 들면 펑션 is valid 뭐 input string이다. 뭐 이런 함수를 짜잖아요. 그럼 이건 true와 false를 반환하겠죠. 그럼 일단 함수를 이렇게 해놔. 이렇게 해놓고 내가 다른 코드에서 여기서 if is valid 하면 로직을 수행하면 되죠. 아니면 여기서 처리하게. 근데 요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 짰어요. 비워놓고 그냥 나오시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제출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함수 구성까지는 다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구성을 하고 시간이 되는 한도에서 이 함수의 속을 구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함수를 속을 구현하다 보면 또 어떤 함수가 필요하게 돼요. 그럼 이 함수를 그때 또 분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미리 구성을 딱 해놓고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쭉 짜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특히 2차 같은 경우는 이거의 점수도 분명히 줄 수 있어요. 1차는 뭐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점수 주기 힘들겠지만 2차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코딩 테스트보다는 2차 코딩 테스트를 많이 강조하는 게 1차는 알고리즘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스에서 문제 계속 풀어보고 하시면 붙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2차에서 다 떨어지거든요. 이제 1차 통과했다 하더라도 2차는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 코드를 정말 실제 제품처럼 여러분들 제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코드를 짜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기술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겠지만 신입한테 그렇게 물어볼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딩 테스트 했던 거 요걸 기반으로 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코드를 짤 수 있는 데까지 잘 짜시고, 그 다음에 기술 면접에 물어봤어요. 뭐 카프카를 아느냐, 예를 들어서 뭐 리액트 뭐 컨텍스트 API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또 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가고. 그리고 이런 면접관들은 저도 그랬지만 일주일 이상씩 면접관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을 얘기하는지 거짓을 얘기하는지 대충 다 압니다. 그렇게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질문 한 두세 단계만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뭐 어땠어요 이런 거 다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되고 가장 솔직한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이만큼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요거밖에 몰라요. 한 20%밖에 모른다 쳐요. 그럼 20% 설명을 하고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끝을 얼버무리면 이 친구는 모른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니까 일단 아는 데까지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여기까지 이렇습니다 이렇게 단정을 져야 돼요. 말의 끝을. 뭐 같은데 같은데 하다 보면 다 감점입니다. 다 떨어지고 그런 친구들은. 그리고 인성 면접은 뭐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 거고, 네, 저는 기술 면접관이었기 때문에 기술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인성 면접은 여러분들이 정말 인성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때 기술 면접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개발자로서의 그 태도라든지 이런 걸 좀 봐요. 대답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거는 여기서 많이 보겠지만 여기서도 보겠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도 많이 봅니다. 소프트 스킬을 이제 4단계에서 많이 보겠죠. 그래서 4단계까지 갔다 그러면은 거의 뭐 합격했다고 봐야겠죠. 다는 아니지만 느낌이 와요. 이 면접 보고 딱 나오는 순간 아, 붙었겠다 떨어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떨어졌겠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합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이쪽의 점수가 워낙 크잖아요. 물론 이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데 이 점수가 되게 높아요, 내가. 그러면은 이쪽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예,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달려야 돼요. 예, 그러면은 작년에 했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 기출 문제를 좀 보면 좋겠죠.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디 추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링크는 다 설명 부분에 남겨놓을게요. 보시다시피 정답률이 57.5예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되는 거죠. 절반 가까이가 1번 문제는 다 풉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탈락이겠네요. 어쨌든 1번 문제 이렇고요. 여기 풀이 과정까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십시오. 실제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메뉴 리뉴얼이죠. 벌써 2번 문제부터 4분의 1로 줄었네요. 25%밖에 정답을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솔루션이라는 함수를 코딩하고 나서 실행을 시켜보면 테스트가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가 나와요. 뭐 에러가 있는지. 그럼 계속 디버깅 하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 통과시킨 사람이 4분의 1인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3번 문제는 정확성 44.4%, 효율성은 4%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효율성 측정까지 했네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좋은 문제죠. 이런 문제. 자, 이렇게 해서 풀면 되고요. 자, 4번 문제 보면은 9%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이 못 푼 거죠.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렵다고 해서 손도 못 대고 나오는 게 아니고 구조까지 잡고 최대한 노력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3번까지로 벌써 합격이 결정 날 수도 있거든요. 4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술 면접, 그러니까 기술 면접 때 4번 문제를 어떻게 짰는지 아예 코드가 하나도 없으면 얘기할 거리가 없잖아요. 질문할 거리가. 그래서 4번 문제를 제출한 면접관이 만약에 면접을 들어왔어요. 그러면 4번 문제를 묻고 싶은데 이 사람은 코드가 한 줄도 없어. 그러면은 조금 실망하겠죠. 그러니까 구조라도 잡고 나오시라. 통과가 안 되더라도. 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 보면 점점점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디테일한 영상은 제가 내일 다시 올려드릴게요. 모쪼록 빨리 입사 지원하시고요. 프로그래머스에서 이런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그리고 자기가 좀 부족한 알고리즘이 있으면 알고리즘 풀어보시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많이 배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시니어 코딩에서 현재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창의성이 조금 필요하지만 문제 해결 능력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뭐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타고난 사람들도 있고, 제가 우리 반도 보면 10명이지만 좀 타고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합격할 수 있겠죠.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 1%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의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모쪼록 여러분들이 많이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이 대기업, 그러니까 메이저 회사를 한번 거치면 대기업의 문화도 배울 뿐더러 대기업이라는 마크를 달고 나오면 솔직히 명문대 나온 것보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 이직을 할 때 뭐 1년, 2년 있다가 카카오에서 정말 내가 다니고 싶은 회사, 스타트업에 가려고 해요. 그럼 카카오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가산점이 되겠죠. 카카오에서 검증이 됐잖아요, 이미. 물론 뭐 카카오에서 뭐 팀장을 달고 더 올라가서 나오면 더 인정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카카오에서 다 검증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는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대기업에 가게 되면 사용자가 워낙 많잖아요.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는 거라든지, 특히 백엔드 개발 쪽으로 가신 분들은 그래서 대용량 트래픽을 제어하는 거, 컨트롤하는 거, 그리고 대응하는 거, 이런 기술도 많이 배울 거고요.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용자가 쓰다 보니까 다양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사용자가 적은 앱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개발자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경험이 창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회사를 키워나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창업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목적이 이런 회사를 한번 거치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뭐 카카오가 좋다, 뭐 네이버가 좋다 이런 말은 제가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뭐 메이저 회사가 조그만 회사보다는 경력에는 좋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스타트업에서 정말 배우고 싶은 기술을 다루는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이런 거 한번 이제 달고 나오면 좋죠. 자, 그럼 실제 코딩으로 푸는 거는 내일 영상으로 공개해 드리고요.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투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